심리학 앞에 이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어딘가 이상한 심리학을 말하는 걸까요? 이상심리학이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대해 체계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를 의미해요. 그럼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어떻게 구분되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상심리학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준비했으니 정확한 뜻은 꼭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심리학자들이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판별하는 기준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심리적이나 사회적 또는 다른 영역에서 기능이 떨어지는가, 주관적인 고통과 불편감이 있는가, 통계적으로 드문 행동이나 사고인가, 사회 문화 규범에 맞지 않는가가 있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상행동을 변별하지만 개인이 가진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진단이 어려운데요. 병에 대한 진단은 DSM-5라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기준으로 내리고 있어요. 모든 진단명과 기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정신장애의 6가지 주요 범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보면서 혹시 나, 혹시 제 등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안장애인데 불안장애는 병적인 불안으로 인해 과도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현실적인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의미해요. 불안장애 하위 범주로는 고소공포증, 새공포증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특정 공포증부터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공황장애도 불안장애의 하나로 갑작스러운 극도의 공포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의미해요. 강박장애는 원치 않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불안장애에 비해서 흔히 볼 수 있거나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강박적이라는 말보다 강박장애로 진단받는 사람들의 증상은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럽다는 차이가 있어요. 우울장애는 슬픔, 공허함, 과민한 기분과 관련이 있고 신체 및 인지적 변화가 동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우울증이 바로 이러한 진단과 관련이 있어요. 또 다른 주요 범주로 우울증과 비슷하지만 다른 양극성 장애가 있는데요. 조울증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장애는 개인의 기분이 우울과 조증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기분장애의 하나예요. 조현병과 관련된 장애도 있는데요. 조현병이란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사고와 언어를 비롯해서 여러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를 의미해요. 조현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양성 증상, 음성 증상, 해체형 증상의 3개 범주로 분류하는데요. 양성 증상은 정상이면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들로 환각, 망상 등을 말하고 음성 증상은 정상이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로서 정서, 말하기, 활력이 줄어드는 등의 증상을 의미해요. 해체형 증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정서 상태를 보이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성격장애는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경직되고 오래 지속되는 성격이 특징인데요. 기이하고 괴상한 행동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동떨어져 지내는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 정서적으로 매우 극적이고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불안 수준이 높고 두려움이 많은 회피성, 강박성, 의존성 성격장애로 하위 범주를 나눌 수 있어요. 간략하게 이상심리학의 뜻과 정신장애의 범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